안녕하세요. 서울병원 정형외과 윤영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어깨 충돌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충돌증후군에서 하나 더 나간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특정 힘줄에 대한 명칭이 아닙니다. 어깨를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 4개가 있습니다. 견갑하건, 극상건, 극하건, 거원건. 이 4개가 어깨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거를 지칭하는 말이 회전근개거든요. 거기에 파열이 일어나면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회전근개가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지고 원래는 상완골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머리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팔을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일부가 끊어졌을 때 부분파열, 전층이 끊어지면 전층파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회전근개가 일부가 끊어지는데 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아래가 끊어질 수도 있고 가운데만 살짝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변병면이 끊어졌냐, 관절면이 부분파열이 일어났냐, 힘줄 내에 부분파열이 일어나냐,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이게 일부가 끊어진 게 아니고 다 끊어지면 저희가 완전히 다 끊어졌다고 해서 전층파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전근개가 이렇게 긴 띠로 돼 있거든요. 거기가 다 끊어지는 거를 완전 파열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거는 전층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전근개가 원래는 다 덮고 있어야 되는데 일부 이렇게 구멍이 뚫어진 모양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전층파열이 있을 때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얼마나 많이 끊어졌냐입니다. 즉 크기가 얼마나 하거든요. 저희가 1cm, 3cm, 5cm로 구분을 해요. 1cm 미만이면 소파열, 1cm에서 3cm면 중파열, 3cm에서 5cm면 대파열, 5cm가 넘어오면 저희가 광범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수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 예후가 달라져요. 즉 크게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저희가 꼬매기도 힘들지만 꼬매고 난 다음에 다시 재파열이 되거나 환자분들이 통증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렇게 끊어졌을 때 환자분들이 증상은 어떻게 느끼냐? 전번에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통증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힘줄이 살짝 끊어지면 통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옛날에는 밤에 잘 때 팔을 올릴 때만 통증이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욱신욱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파열이 되면 우리 몸이 수복하려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통증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거 아프네? 그리고 이때 되게 많이 옵니다. 특히나 관절면 부분 파열일 때 통증이 제일 심하거든요.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통증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뼈가 있고요, 힘줄이 이렇게 살짝 걸리면서 아프다가 어느 순간에 끊어져 버리면 내게 더 이상 걸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통증이 사라져요. 환자분들은 이걸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좋아진 거 아니거든요. 악화된 겁니다. 그리고 힘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소, 중, 대, 광범위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팔을 들기가 힘들어지거나 들고 난 다음에 팔이 피로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잠깐 좋아졌는데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거고요. 힘줄을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나 MRI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초음파를 먼저 보고 힘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정상적으로는 다 연결되어야 될 힘줄이요, 이렇게 중간에 까만색으로 끊어진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초음파로 확인을 하면요, 그 다음에 저희가 MRI를 측정을 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초음파 찍었는데 또 MRI 찍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MRI를 찍게 되면은 단순히 끊어진 거 말고요, 얘가 어느 정도 길인지, 끊어진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지, 또 근육이 어느 정도까지 말라버리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힘줄이 끊어지게 되면은 힘줄은 일은 안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일 안 하는 곳에 에너지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말라가게 돼요. 소아마비나 있으신 분들 보면 다리가 가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일 안 하는 곳은 퇴화를 시켜버립니다. 에너지를 안 줘요. 그래서 근육이 얼마나 말랐는지도 저희가 수술한 다음에 예후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MRI를 저희가 찍게 되고요. 도중대 같은 경우에는 파열된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에요, 질 달린 나사못을 이용해 가지고 꼬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재활 운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힘줄을 끄는 거를 이어놨기 때문에 관절의 간격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주부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진자 운동을 시작을 해요. 팔을 이제 움직이는 걸 시작하고요. 2주에서 6주에는 단계적으로 운동 범위를 하나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6주가 지나면은 근력 운동을 병행하거든요. 그 이유가 선생님들마다 틀리고 환자 상태마다 틀려요. 4주에서 6주 정도는 보조기를 착용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는 근력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해요. 네, 제가 오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더 진행돼서 나오는 회전근개 관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